지금 야권을 한번 짚어봤는데, 여권에도 이번에, 남경필, 홍준표, 원희룡 아까 말씀하신 세 분이 이제 광역단체장으로서, 차기를,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좀 밝히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 끝에 우리 원희룡, 제주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원희룡 지사가 이번 정치적으로 일단 재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예. 우리말에 사람 키우면 한양으로 보내고, 예. 말 있으면 제주 보내라 그러는데, 예. 원희룡 씨는 제주로 갔잖아요. 예. 제주에서 아무리 뛰더라도 거기서 50만이에요. 다 털어봐야. 예. 수도권에 여기 서울 1000만, 네. 경기 1000만하고 급이 다르죠. 근데 본인은 아무튼 제주도민의 여망을 받아가지고 이제 계속 뭐라 그럴까, 나는 차기 대권주자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건 본인이 하기 나름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여당 내에서의 말이죠. 지지 세력을 얼마나 예. 형성하느냐, 여기 달령인 것 같고, 홍준표 지사 경우도 같은 맥락 아니까 조금 차원은 좀 낮죠. 경남은 그래도 인구가 한 5, 600만 되잖아요. 예? 근데 미국의 제일 나은 게 그래도 남경필 지사인데. 관할하는 인구수로만 치면요. 남경필 지사 당선자가 제일 유리하죠.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제일 많으니까. 내 얘기가 단순히 쪽수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기지사의 경우는 거의 다 대권 후보로 사람수. 노미네이트 됐고요. 예. 노미네이트 됐는데 이때까지 경기지사 출신이 된 사람은 없어요. 된 사람도 유일하게 없어요. 이제 근데 경기지사가 되면 대개 이제 대선주자군에는 들어갑니다. 대개 이제 이인재 의원부터 시작해서 손학규 김문수. 예, 김문수 이런 분들 쭉 있었는데, 남경필 의원의 경우도 이제 5선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50대 대망론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제주도도 그렇죠.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어디입니까? 달라요. 아칸소 촌에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건 달라요. 그거하고 좀 다른가요? 미국은 예. 프라이머리가 있잖아요. 지명전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명전 제일 먼저 하는 데가 뉴햄셔 아닙니까? 뉴햄셔하고 아이오와 포커스고요. 네. 거기서 작게 시작을 해서 빌드업을 해간다고요. 예. 오히려 캘리포니아 같이 제일 많은데 제일 끝에 6월달이나 됐어요. 캘리포니아는 거의 캘리포니아 갈 때쯤은 대부분 다 후보가 결정돼 있어요. 아니, 제 말씀은 클린턴은 아주 작은 시골의 주지사에서 한국은 불행하게도 예. 제도가 다르고 중앙당이 있잖아요. 네. 중앙당의 입김이 너무 큰 거예요. 미국은 중앙당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하나 빠진 분이 계신데 손학규 씨가 야당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 비노파에서 네. 손학규를 자기 수장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지금 문재인 씨에 네. 대한 대항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손학규 씨는 더 있다. 손학규 고문을 일부러 뺀 건 아니고요. 근데 네. 이번에 네. 어쨌든 경기에서 졌고, 그렇죠. 네. 그리고 광주에서는 약간 설화에 좀 휘말렸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선거라는 거, 대통령 선거 전에 또 이제 커다란 이벤트 국회 선거가 남아 있으니까요. 네. 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전열이 다시 정비가 되겠죠. 네. 손학규 고문의 경우 이번 730 재보선에 나올까요? 만약에 이제 김문수 전 지사가 총리가 아니고 어딘가 730 재보선에 서울이나 이렇게 지역에 출마하게 된다면은 김문수 지사도 지금 730 재보선 네. 출마를 타진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네. 김문수 대항마는 손학규 고문을 내세울 가능성이 많겠죠. 결국은 어떻게 대진표가 짜지냐에 따라서 서울에서 네. 어디 동작 이런 데서 김문수, 손학규 이런 두 분이 붙을 가능성 있을까요?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붙으면 참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재미는 있을 것 같지만, 그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죽어버리니까. 그 죽는 거는 부담스러운. 네, 지금 죽는, 나중에 죽는 차이가 있겠지만, 글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정치하는 분들이 평가를 받으려고 목숨 걸고 한번 도전을 해서 그렇더라도 이겨서 또 그게 발판으로 해서 지난번에 분당에서
손학규 이겼잖아요. 예, 예. 거기는 여당 텃밭에서. 네. 그런데도 후보가 못 돼. 정당의 후보도 못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계산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당선이 되느냐 아니냐 가지고서 뭐 대권 주자 아니 이게 아니고 예. 그 다음에 팔로우업을 어떻게 해주냐가 문제예요. 손학규 씨 같은 경우도 그때 그 저 분당에서 먹었을 때 그 여서 밀어가지고 바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냥 휘둘렸잖아요. 뭐 FTA 뭐 다시 하자 뭐 한미 FTA 거기에 휘둘르니까 인기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친구한테 그냥 아주 난도질 당한 거죠. 불쏘시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밀고 나갈 때 못 민다. 네. 그러니까 이 난세 시기에 야당의 지도자든 대권을 먹든 네. 결단할 때 결단 못하면은 그 결국 여러 번 퇴각하면 뭐가 남아요? 물에 빠져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배수에 지쳐가지고. 탁군대에서 신립장군이 그래서 망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면 정몽준 의원의 경우 이번에 이제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던졌는데 어쨌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이대로 지금 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이번 선거 승패에 상관없이 다 또 다른 기회가 언젠가 또 주어질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그 여론조사에서 계속 그 재미있는 현상이 정몽준 씨가 박원순 시장한테 20% 진다.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예. 조사. 계속 그렇게 나오면서 동시에 차기 대권 주자로서는 정몽준 씨가 1등으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그 모순된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조사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데 결국 그 조사 상당히 정확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맞췄어요. 근데 정몽준 씨는 박찬정 씨하고 비교가 됩니다. 1995년도에 박찬정 씨가 조순 시장한테 9% 차이로 졌거든요. 예. 네, 그렇지만 지고 나서 당시에 여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가 됐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97년 경선 과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문제가 뭐였었냐면 90년 1월에는 뭐 그때 1등 나오고 그랬죠. 그때. 그럼요. 네. 그 96년부터 계속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난 그때 조사를 계속 할 때니까요. 그랬는데 결국은 당내. 안 된 건 당내 기반이 약해서 예. 이제 실패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정몽준 씨 경우를 거기다가 빗대어 놓고 본다면은 예. 정몽준 씨가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는 만들어져 있다고요. 네. 그래서 그 이미지가 어디로 가진 않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차기에 지금 어차피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차기에 여당 내에서는 정몽준, 김문수, 그다음에 김무성 씨가 하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분들이 유력한 그 여권 내에 그 대권 도전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 네. 김무성 의원이 얘기 나온 김에 그쪽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 지금 뭐 그 외에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도 이제 여권에서는 차기 후보군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좀 임기가 이제 2016년에 끝나는 거죠? 네. 근데 예. 최근에 여론조사 경향을 보면은 반기문 총장을 넣은 여론조사는 무조건 반기문 총장이 2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의 많은 여론조사가.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기자들이 분석하기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당 만들기 전에 안철수 현상과 비슷하다. 어떤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그런 네. 좀 환상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계속 좀 1위를 나오는데 만약에 정말 여권 주자로 된다거나 당에 들어왔을 때 정말 이 환상이 그대로 갈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